바보 인문학, 인문학 리더십. 재미있는 인문학. 동서양의 만남. 공자와 스티브 잡스, 허준과 히포크라테스. 지식, 지혜, 경험, 예술, 문학, 철학, 역사, 행복 인문학, 웃음의 인문학, SNS 인문학, 융합 인문학, 자연과학 인문학. 행복하고 싶은가? 행복하고 싶은 만큼만 바보가 되거라. 바보 같은 천재가 되지 말고 천재 같은 바보가 되라. 2500년 전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너희들이 행복하고 싶은 만큼만 바보가 되거라. 공자도 스승이 있다고 하는데 그 스승은 우짜이다. 스티브 잡스가 하늘에서 공자를 만났다. 공자님, 저 잡스입니다. 뭐라고? 잡스? 하하하하. 이름이 참 재미있구나. 전생에서 뭘 하다가 왔는고? 저는 스마트폰 팔다 왔죠. 그래, 돈 많이 벌었나? 네, 몇백조 벌었죠. 그럼 그 많은 돈은 어디 있나? 다 놔두고 왔어요. 저는 벌어놓고 쓰지도 못했어요. 하하하하. 이런 바보같이. 그래도 잘했다. 이때 또 공자가 잡스에게 물었다. 잡스야, 이 하늘에는 행복이 가득하다. 행복이 뭔지 아느냐? 하하하하. 행복이요, 내 전공인데요. 제가 2005년 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날에 한 연설 있지요. 학생들이요, 오늘 이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너희들이 성공하려면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초심을 잃지 말고 배고픔으로 바보같이 우직하게 전진하라. 김수환 추경도 나는 바보다 라는 말을 남겼고, 반기문 전 유엔 총장도 바보같이 공부하고 천재같이 꿈을 꾸라. 비주얼이 아닌 가수 싸이가 성공한 비결은 우스꽝스러움이었다. 이 시대 최고의 경영자 G2의 CEO였던 죄악일치는 20년간 재임 기간에 60배의 매출을 올리고 퇴임할 때 내가 성공한 비결은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놀았다.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은 웃지 않으려면 상점을 열지 마라. G2의 중국은 웃지 않으려면 장사하지 마라 하는 속담도 있다. 바보같이 즐겁게 웃으면서 일해야 한다. 법정 스님은 바보의 스님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아니라 바로 친절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산에 있는 절이 아니라 친절하게 살라는 말이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도 최고의 지혜는 친절이다 했다. 요즘 유행 정보인 기불천교 신자들이 많아졌다. 기독교 갔다가 불교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돌고 도는 종교인을 말한다. 그만큼 종교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비우고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종교가 특정 정치와 헌금, 신도수에만 관심을 두면 신자는 떠난다. 법정 스님은 본래 천하를 하고 싶었다. 천하란 구승이 임종을 앞두고 홀로 깊은 산속으로 걸어가다가 힘이 없어 쓰러지면 주변에 나뭇잎을 주워 모아 자신을 덮어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즉,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몰래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생을 마감하기에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법정은 참으로 맑고 향기로운 바보이다. 법정의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관을 짜지 말고 수의도 입히지 말고 가비식도 열지 말고 비석도 무덤도 만들지 말라. 내가 쓴 책은 다 절판하고 절대로 사리를 찾지 말라. 그리고 타고 남은 뼈와 재도 오솔길에 다 나누어 주어라. 그는 아무것도 남김이 없지만
그의 유는 영원하다. 그는 영원한 바보이며 불멸의 바보이다.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한 군데가 암에 안 걸린다. 바로 심장이라는 것이다. 바보같이 평생을 희생하고 격리하고 도움을 주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심장이라는 샘물은 아무리 팔아도 고갈이 없다. 아무리 먹어도 지름이 없다. 아무리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심장샘이다. 심장은 가장 부지런하다. 바보같이 우직하게 동서고금의 진리가 바보같이 사는 것이다. 우리가 나를 이기려면 바보같이 포기를 포기하고 좌절을 좌절하고 바보같이 성공을 성공시키는 바보 스타일을 필요하다. 바보같이 묵묵히 전진할 때 성공, 행복, 건강은 나에 올 것이다. 인문학이란 내가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간 좋은 부분을 존중하고 배우고 사랑하는 것이다. 인문학은 사람을 치료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관심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사랑은 끝없는 광으로 미칩니다. 공자의 지오락, 정신의 광까지 전진한다면 우리 사회는 미와 덕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인문학의 범위는 국가와 개인마다 정의가 다르다. 최근에는 예술, 문학, 역사, 철학, 언어 외에도 경제, 사회 변화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로 중요한 부분인데 문명의 발달로 SNS는 가장 빠른 속도로 소통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유튜브,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이다. 인문학은 자연과학과는 양쪽 부분에 있지만 결국 맞물려 간다. 스티브 잡스는 가슴을 울리는 결과는 인문학과 결합된 기술임을 믿는다라고 인문학의 가치를 멋지게 표현한다. 인문학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이 알고 깨닫고 실천한 모든 습관, 태도, 문화, 창조, 전승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문학은 범위나 정답을 특정하기보다는 나와 너의 생각을 존중하고 사고간 가치를 융합하고 소통하는 것이며 올바른 개인과 시대의 정신을 배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정신과 마음, 힘, 즉 지덕체를 융합할 수 있는 건강한 심신이 필요하다. 인문학의 가치는 실용적, 교훈적이어야 한다.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동양의 한방 허준 의사는 우리가 아플 때 첫 번째 약을 사용해보고 안 들면 두 번째 침을 맞아보고 세 번째 안 들면 틈을 뜨라고 했다. 서양의 양방 히포크라테스는 우리가 아플 때는 첫 번째 약을 사용해보고 안 들면 칼을 사용해보고 안 들면 세 번째 불을 사용하라고 했다. 자세히 알고 보면 진리는 하나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지식과 지혜는 동일하다. 그 이유는 사용해본 경험이기 때문이다. 예수, 공자, 부처, 그리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 스티브 잡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자크버그 모두 다 대학 출신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한다. 모두 이들의 공통점은 외국 사람이다. 모두 한 눈물을 판 몰입의 대가이다. 자기 일은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제 SNS 인문학 시대, 소통과 융합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시대다. 서로 존중과 존경이 그리고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시대에서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인문학이란 올바른 정신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주는 학문이다. 한국은 35개 OECD 국가에서 행복지수 32, 직무의 만족도와 흥미도 34위, 산업재해와 스트레스지수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로 조사되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직장,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칭찬과 웃음요법으로 칭찬 경영, 웃음 경영, 행복 경영을 해야 한다. 배워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즐겨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미쳐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인생은 짧고 칭찬과 예술은 길다. 건강과 행복과 성공의 인문학, 바보가 되라. 바보 같은 천재가 되지 말고 천재 같은 바보가 되라.